할리우드의 가장 빛나는 시절, 명성이 흔들림 없는 약속처럼 보였고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그들의 빛으로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쳤을 때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경계, 재능, 아름다움, 성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불멸처럼 보이던 아이콘, 전설들, 사람들을 강타했고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에이즈였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시대보다 더 용감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덮친 공포, 침묵, 그리고 상실의 파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극 뒤에는 그것을 파괴하려 했던 질병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한 인간, 한 마음, 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삶은 너무 짧았지만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7명의 특별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1. 프레디 머큐리는 평범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끌 수 없는 불꽃,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잔지바르에서 파로크 불사라로 태어나 그는 원래는 자제심을 가르쳤을 전통 속에서 자랐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대, 자유, 그리고 변신을 갈망하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줍음 많던 소녀는 4옥타브의 목소리, 경기장을 뒤흔드는 카리스마, 그리고 순수한 황홀경처럼 보이는 무대 존재감으로 퀸을 세계 최고의 록밴드 중 하나로 만든 남자가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그는 무적의 록신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조용하고 무자비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화장 뒤, 의상 뒤, 팬들의 함성 뒤에서 그는 일생에 2가지 큰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의 영혼의 동반자였던 메리 오스틴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와 함께했던 짐 히어튼. 1987년 모든 것을 바꾼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HIV 양성. 프레디는 침묵했지만 무너지기보다는 거의 초인적인 긴급함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녹음하고 비디오를 촬영하며 마치 모든 음표가 작별 인사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처럼 그의 예술에 새로운 깊이를 부여했습니다. The Show Must Go On은 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숨겼지만 용기를 솔직하게 보여준 노래였습니다.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에서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조용한 작별이었고 그의 몸은 부서지기 쉬웠지만 그의 눈은 불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91년 11월 23일 그는 자신의 병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프레디 머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경기장, 자동차,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록 허드슨은 할리우드 꿈의 남자의 이상적인 이미지, 우아함, 강인함,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영화 로맨스의 전형이었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에 그는 위대한 집착과 자이언트 같은 영화로 수많은 관객을 매료시켰고 당대 최고 출연료를 받는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스크린 속 신화적인 영웅을 믿는 동안 그 뒤에 있던 진짜 남자는 말할 수 없는 진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는 게이 남성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었고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통제된 이중 생활을 했으며 그의 비서 필리스 게이츠와의 정략 결혼으로 이를 보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허드슨은 이 가면을 쓰고 카메라 앞에서 로맨틱한 영웅을 연기했고 그 뒤에서는 숨겨진 곳에서만 자신일 수 있었던 외로운 남자를 연기했습니다. 1984년 그의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언론은 맹렬한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에 세상은 경악했고 다이너스티 기자 회견에서의 떨리는 등장은 할리우드가 오랫동안 보호해왔던 침묵을 깼습니다. 1985년 7월 25일 록 허드슨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에이즈에 걸렸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의 이름은 영화의 전설에서 세계적인 위기에 한 인간의 얼굴로 변모했습니다.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그의 고백은 금기를 파괴하고 편견을 뒤흔들었으며 사회가 더 이상 그 병을 그림자 속에 두지 않도록 강요했습니다. 1985년 10월 2일, 허드슨은 5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진실을 말하겠다는 그의 용기는 할리우드를 넘어 훨씬 더 큰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의 마지막 행동이었고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유산입니다. 3. 루돌프 누레예프. 루돌프 누레예프는 눈, 강철, 그리고 움직임 사이에 기차 안에서 태어난 비범함의 징조처럼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레닌그라드의 바가노바 아카데미 학생 시절부터 그는 길들여지지 않는 불꽃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정교했고 그의 기질은 예측 불가능했으며 무대 위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중력에 대한 반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멸로 만들 순간은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1961년 파리에서 키로프 발레단의 투어 도중 그는 일생에서 가장 대담한 도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소련의 감시로부터 도피했으며 이는 세계를 뒤흔들고 그의 운명을 새로운 장으로 이끈 행동이었습니다. 서구에서 그의 경력은 폭풍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마르고 폰테인과 함께 그는 로미오와 줄리엣, 백조의 호수, 그리고 지젤에서 관객을 전율시켰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몸과 영혼 사이의 대화였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는 춤이었습니다. 누레예프는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강렬함으로 살았습니다. 솔직함이 위험했던 시대에 두려움 없이 열정적으로, 개방적으로 말입니다. 80년대에 질병이 그의 힘을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물러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감독을 맡았고 한때 날개처럼 보이던 움직임을 그의 몸이 거의 지탱할 수 없을 때에도 계속 춤을 췄습니다. 1993년 1월 6일 루돌프 누레예프는 54세의 나이로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관 위에는 정교하게 수놓은 동양 양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다시 무대 위를 미끄러지듯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의 영혼은 세상이 결코 잊지 않을 모든 발걸음 속에서 계속 춤을 춥니다. 4. 리베라치만큼 빛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풍요로움의 전형이었고 모든 음표를 불꽃놀이로, 모든 공연을 빛 스팽글, 그리고 순수한 환상으로 만든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황금 날개 피아노, 다이아몬드 박힌 의상, 그리고 빛나는 미소는 그를 미스터 쇼맨십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전 음악을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로 바꾸어 수백만 명을 매료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화려함 뒤에는 자신의 진실을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지켜야 했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50년대부터 그의 성적 취향에 대한 소문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철저한 일관성으로 이 소문들과 싸웠습니다. 한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이 그가 동성애자라고 암시했을 때 그는 그 신문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쓰라린 모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는 이미 그의 젊은 운전사 스콧 호슨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고 이는 몇 년 후 파란을 일으킨 사실혼 소송으로 밝혀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초 리베라치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야위어 갔지만 단지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는 무대 생활의 환상에 매달렸습니다. 1987년 2월 4일 그가 사망했을 때 그의 의사는 처음에는 심부전을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검은 그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산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리베라치는 반짝이는 비밀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과 다름이 결점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올라서야 할 무대임을 이해한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안지일의 브래드 데이비스. 브래드 데이비스는 연기할 수 없는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노, 취약성,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에너지로 가득 찬 그의 눈은 그를 위험과 인간성을 혼합하여 모든 역할을 채우는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돌파구는 1978년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 빌리 헤이즈, 터키 감옥에 갇힌 젊은 미국인을 연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데이비스의 연기는 너무나 날 것이었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에게 골든 글로브를 안겨주었고 하룻밤 사이에 그를 국제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발적인 존재감 뒤에는 훨씬 일찍부터 생긴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학대로 얼룩진 어린 시절. 무대는 그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가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80년대 할리우드는 그를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칭송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고 다른 사람들이 주저했던 주제를 다룬 역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85년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이 바꾼 진단을 받았습니다. HIV 양성. 낙인 찍힐까 두려워 그는 6년 동안 침묵했고 계속 일하고 싸우고 실의 혐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아내 수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 전쟁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몸이 끝에 다다랐을 때 데이비스는 비극적만큼이나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별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1991년 9월 8일 그는 겨우 4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병이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존엄성과 통제력의 마지막 몸짓과 함께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할리우드를 뒤흔들었고 수잔의 나중책은 재능을 사랑했지만 진실을 두려워했던 산업의 위선을 무자비하게 폭로했습니다. 오늘날 브래드 데이비스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용기, 정직, 그리고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6. 데놈 엘리엇. 데놈 엘리엇은 이름이 즉시 떠오르지 않더라도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는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음색의 대가였고 시선 하나, 작은 몸짓 하나,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만으로도 장면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영국과 미국 영화에 보이지 않는 품질 보증서였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마커스 브로디, 대역전의 우아한 집사 콜먼, 전망 좋은 방의 따뜻한 마음의 미스터 에머슨. 그러나 할리우드가 그를 발견하기 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투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엘리엇은 영국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의 비행기는 격추되었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3년을 전쟁 포로로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려움, 추위, 그리고 불확실성의 끊임없는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명인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트라우마에 맞서고 자신을 재창조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125편 이상의 영화와 시리즈를 포함했으며 이는 그를 그의 세대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개성파 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든 특별한 범위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사랑했던 우아한 신사는 80년대에도 여전히 위험했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성애자였습니다. 1987년 그는 HIV 양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자신의 병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평생 그를 동반했던 같은 우아함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1992년 10월 6일 그는 70세의 나이로 에이즈와 관련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가 고귀하게 만든 모든 장면에서, 그가 인간성을 불어넣은 모든 인물 속에서 말입니다.
데놈 엘리엇은 결코 소리 높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집니다. 7. 로이콘은 권력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처럼 휘둘렀던 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존경, 동시에 경멸을 받으며 그는 언제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항상 아는 그림자처럼 미국의 정치 및 법률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23세의 나이에 로젠버그 부부의 처형으로 끝난 악명 높은 로젠버그 재판에서 최연소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 직후 그는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의 영향력 있는 고문으로 승진하여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쓰라리게도 당시 무자비하게 탄압받던 동성애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마녀사냥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대중이 몰랐던 것은 콘 자신도 경력을 위해 희생했던 그 집단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보수주의자의 가면 뒤, 값비싼 양복과 흔들림 없는 태도 뒤에 그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정체성을 숨겼습니다. 그의 권력은 워싱턴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는 루퍼트 머독과 같은 미디어 거물,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사업 거물, 심지어 조직범죄 인물들까지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를 지탱했던 무적이라는 느낌은 1984년 HIV 양성 진단을 받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콘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간암에 걸렸다고 주장했으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권력자의 이미지를 고수했습니다. 그의 몸이 쇠약해지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행사에 참석하고 인터뷰를 하고 냉혹함과 오만함으로 쇠퇴를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1986년 8월 2일 그는 59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자신의 병이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로이콘은 비극적인 아이러니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이 속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탄압했던 남자 말입니다. 그의 삶은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진실과 싸울 때 치르는 덱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비극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용기, 재능, 그리고 엄청난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진실을 용납하지 않던 시대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영원히 바꾼 예술, 음악, 영화, 그리고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편견에 맞서, 침묵에 맞서, 외부로부터 그들에게 부과된 두려움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 각각이 너무 일찍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을 데려간 질병보다 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실성이 대가를 치르지만 또한 자신만의 불멸성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병으로도, 수치심으로도,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동을 준 모든 노래, 모든 그림, 모든 발걸음, 그리고 모든 영혼 속에 남아 있습니다.